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두 가지 종목을 좀 네.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핫한 종목인 조비도 저희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뭐 19% 가까이 급등이 맞습니다. 나와주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지금 한 8, 9%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비를 제가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적 지원, 특히 비료 관련 종목이 대북주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북한의 어떤 이제 곡물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전시 비축미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비료 관련 가장 대장주인 조비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13개월 만에 또 이제 남북 간의 연락선이 이제 다시 한번 복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대북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 안에 가장 대장주가 오늘 조비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4,000원 라인도 돌파하고 오늘 고가가 36,45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30% 가까운 수익을 이 거래일 만에 지켰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익절가는요. 현재 33,8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3,500원을 종가상 이탈 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37,5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조비 정말 이거래일 만에 3차 목표가를 세워보네요. 37,500원이라는 3차 목표가도 기억해 주시면서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네. 어제 음봉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맞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와줬어요. 링크 제니시스가 오늘 뭐 거의 13% 가까이 상승하고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1차 목표가 살짝 밑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좀 시장이 불안해서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방송 중에 마이너스 7%까지 찍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나서 장 막판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거의 보합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오늘 또한 12%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1,300원 라인대를 딱 한 호가를 남겨놓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래일에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운 16%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장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또 AI 산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M&A 이슈 또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이 링크 제니시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오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급등 시세가 연출됐습니다.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1,2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종가상 1,200원 라인대를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탈되면은 좀 짧게라도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11,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또 네. 이거래일 만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꼽아 오시는지 네.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올해 제가 처음으로 가져오는 섹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독일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한 해 몇 번씩은 이 이슈가 도래하는 네.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시간외, 네. 어제 시간외로 제일바이오가 맞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가고 이랬잖아요. 왜 비보호를 켜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종목이 유일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게 또 제일바이오고요. 아침에 네. 뭐 이글베이시라든지 뭐 첼시스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섹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법이 요새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개별주 잘 공략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기도 하지만 남북 경협 또 인도적 지원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팜스토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에서는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팜스토리라는 종목 갖고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로 그럼 봐볼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대안인데요. 또 네. 그 국제
곡물 가격 또 그리고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팜스토리 현재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현재 구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가고 있고요. 2,58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팜스토리는 전일 링크 제니시스와 함께 이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팜스토리를 가져왔고요. 팜스토리는 우리손 FANG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지바이오 그룹사 계열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합사료와 또 축산물 임가공 독축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젠 배합 사료 부분에서 6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육가공 관련해서 40%, 3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돼지 도축 도수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고요. 돼지를 도축해서 육가공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곡물 가격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팜스토리의 어떤 자회사인 서울사료가 러시아에서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뭐 귀리, 콩 등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일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팜스토리고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의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팜스토리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줬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인도적 지원, 또 배합 사료, 또 그리고 비료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오전장에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ASF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상사태인데 그 이유는 이제 작년 2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지금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유럽 내에서 이제 돈육 최대 생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좀 발생하면서 앞으로 좀 유럽 내에서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꾸준하게 지금 뭐 경기도라든지 또 강원도 지역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또 이제 돼지 사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7월부터 그 증가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7월부터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돼지 사체들이 증가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 좀 배합 사료 또 축산물 인가공 도축 업체 팜스토리가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상승이 나와졌었는데 오늘 조비가 가장 대장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도 경론과 함께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김여정 발언으로 인해서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졌는데 판을 엎으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인도적 지원 또 그리고 북한에서도 최근에 이제 곡물 또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 또 농업 비료 관련 종목들은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팜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들고 오셨지만 또 매력적인 정책주인 경협주와 엮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 들어간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가져왔는데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2,3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종가상 2,3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2,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3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3,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 차례예요.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친환경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 소재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 거의 시장을 이끌었다고 봐도 될 만한 맞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선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마찬가지로 비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비보호다. 이 섹터도 뭐 개별주 장세 이어지겠죠? 맞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대표 수혜주 종목들만 좀 선별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좀 폭발적인 상승 탄력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날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 화학을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섹터에서 대장격으로 봐도 네. 될 만한 2차 전지 소재인 코스모 화학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가 상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모 화학 2.63%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3,6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네, 코스모 화학은 6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모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고 네. 국내 유일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화장품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 티타늄도 국내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또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또 GM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의 양극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에 또 이제 코발트를 납품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의 어떤 주가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출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 여파가 좀 완화되거나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 판매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벤츠를 비롯해서 또 독일 또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내연기아차에서 또 전기차로 생산 계획을 다 변경한 만큼 오히려 2차 전지의 어떤 출하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코발트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생산 능력을 갖춘 다시 코스모 화학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콘셉트가 단기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투자자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네. 마음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안착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12,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직전 가격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요 구간대 12,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땐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원 돌파 시에 16,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 새롭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있으신 것 같은데 또 무료 네. 방송 계획은 오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 하시나요, 혹시 무료 네, 방송? 내일은 무료 방송하고요. 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없지만 내일 또 달릴까 말까도 무료 방송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새로운 종목 두 가지도 네. 꼭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